무슨 이 사람 뭐 장군 보살도 아니고 전 장군 보살일 수 있는데 태극기 부대의 조직과 어떤 자금을 좀 뒷받침한다는 대수장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들의 모임. 여기에 회원이에요. 누가요? 노상원. 아 씨가. 그래요? 예. 뭐만 하면 이게 역술 뭐가 이렇게 걸리니까 네. 빠지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되면 왜 민간이신 분의 군이 네. 계엄에 참여했지? 그렇죠. 태극기 부대를 기반으로 한 예비역 장성 모임이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단초가 노상원 씨가 될 것 같아요. 그 태극기 부대를 뒷받침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도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들여다볼 필요가. 그러네. 극우 유튜브만 보는 윤석열, 네. 그리고 주술과 무속에 빠진 김건희, 둘의 조합이 일으킨 최악의 사태. 노상원, 군 출신의 보살님, 이분은 김건희와 연결 안 됐을까? 당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 여러분께 절대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고 이번에 또 들려드리기까지 했으니 송구합니다. 전남동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주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전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해보라 중물입니다. 이해수 결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 대표에게 끝까지 불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공풀이죠. 결혼으로 왔다 분단시키는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한옥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12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요즘에 뭐 탄핵 관련해서 법 절차도 너무 뭐 복잡한 게 좀 많고 또 수사 관련 진행도 이게 어찌 되는지 감잡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또 무속인들도 등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뭔가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잘 오늘 정리를 좀 해드려서 여러분이 뉴스 보시는데 불편함 없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날만 기다립니다. 왜요? 왜 다른 금요일 방송 재밌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 조금 재밌습니까? 네, 아주 재밌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데 네. 이날만은 제가 여기 오느라고 좀 집에 천천히 있다가 나오거든요. 아침이 있는 삶. 네. 네, 이속 챙기기구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탄핵 관련 법안들 또 수사 관련 진행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먼저 수사 관련해서 그럼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정리하고. 새로 나온 뉴스를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 공조수사본부, 경찰, 공수처, 국방부 여기 같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6일에 한번 통지를 했잖아요. 1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라라고 네. 했는데 그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출석 요구서를 끝내 전달하지 못했고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출석 요구를 했고 거기에 네.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출석 요구서를 또 보낼지 네. 아니면 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할지 이걸 검토하고 있다. 어쨌든 그 여기서 얘기한 D-Day는 25일이다. 네. 나와라. 크리스마스 날 나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검찰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면 이제 경찰인 그렇죠. 거죠? 네, 경찰이죠. 경찰에 이제 그 지금 수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 우종수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누가 압수한 거예요? 검찰에서. 검찰이? 네. 검찰이 우종수 그러니까 현재 수사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자를 네. 책임자의 핸드폰을 압수했다고요? 네. 왜?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는 예? 지금 어떤 기사들을 내고 있냐면 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음. 그 라인에 있었다.
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발 기사입니다. 보니까 어. 군과 경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 이제 우종수도 연루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진술을 확보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휴대폰을 가져갔다라는 게 검찰 측 이야기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우종수 측 경찰 측 이야기도 있어요. 방첩사에서 수사관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우종수 본부장이 절대 명단 주지 말아라. 밤사이에 무시하고 그냥 다음 날 대응을 하라라고 했다는 반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실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경찰에서도 아무튼 반박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제 경찰 쪽을 좀 이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의 그렇죠. 국가수사본부인데 거기에 이제 본부장인 이 우종수 네. 이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 검찰이 네. 압수를 했다. 네. 헷갈리네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서로 수사기관 간의 알력 같은 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뭔가 이 내란 혹은 뭐 비상계엄 사태에 일조 내지는 방조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논평을 듣기 전에 하나 더 전달을 네. 해드리자면 이제 그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 조사를 했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라고 해서 정확한 신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비공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했어요. 네,라고 또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자, 지금 수사 상황은 하여튼 이렇게 검찰 그다음에 경찰 뭐 공수처 이렇게 등등 빠르게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진행한다고 말만 하면서 제대로 진행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꼴불견이에요. 좀 보면은. 꼴불견이다. 예, 검찰, 경찰 수사권을 놓고 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가장 그 형법상 큰 죄를 저지른 대통령 이 먹잇감을 놓고 공을 세우겠다고 지금 서로 다투는데 아니 국수본부장의 휴대폰 압수할 것 같으면 진즉하지 왜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며칠 안 지나서 전격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왜 넘겨주느냐? 라는 부분들에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네네.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압수수색까지는 핸드폰까지는 뺏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알력 싸움이 있고 그러면 검찰에 네. 심우정 검찰총장도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되나요? 당시 그 심우정 검찰총장 그 산하의 디지털 포렌식 팀도 예를 들면은 그 증언에 나왔잖아요. 검찰이 네. 그 성관이를 조사할 때 같이 공조할 것이다. 그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바로 직속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해야죠. 그러니까 수사가 서로 안 되는 거니 그 상황 같아요. 제가 봐서는 먹잇감을 넣고 그러니까 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게 제일 맞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할 말이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요즘 살이 좀 공수처- 빠지셨습니까, 근데? 마음고생. 제가 할 말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이런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시는구나. 아니 진짜 죄송한데 요즘 딱 뵈니까 좀 약간 수척해지신 것 같아서 살이 찔릴 일이 없죠.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니 수사 뭐야?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 예. 아, 맞아요. 수사권 네. 조정.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물론 수사기관 간에 그러는 게 참 볼성사납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할 당시에 어떤 졸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물론 검찰의 이 좀 과도한 권력이 몰려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견제해야 된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기 네. 위해서는 더 정교한 계획 하에 잘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공수처 설치 과정, 공수처 지금 설치된 지 3년, 4년 되잖아요. 네. 그 사이 성과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모든 수사가 또 공수처로 가는 상황인데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된.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했던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검찰, 경찰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거를 생각해서 처음에 잘해야 됐었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고 네.
향후에 이걸 좀 다시 조정해야 할 거예요. 뭐 무슨 사건 하면 세 군데서 다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네. 그럼 굉장히 이제 불행하다. 우리 대변인 보실 때 그럼 이제 과거에 뭐 잘잘못은 이제 나중에 좀 따지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공수처로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공수처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으로 갈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네.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정말 공수처가 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공수처 왜 만들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을 거예요. 특검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매우 좋다 이걸로 가자라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도 저희가 않아요? 특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거 좀 그렇다 하는 이유는 네. 특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예. 특검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그냥 법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특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부과된 내용들 중에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몇 번의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지. 네. 수사를 안 받겠다라든지 수사가 필요 없다라든지 이거 수사할 일이 없다든지 이런 주장은 아니라는 여야 것을 합의가 좀 말씀드립니다. 되는 특검이라면 얼마든지 합의해서 그렇습니다. 갈 수 있겠다. 네. 우리 김보입 대변인.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 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래서 여야의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도 2개를 남겨놓기도 했고 공수처도 규모를 줄여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2단계 검찰 개혁. 그러니까 지금 이 불완전한 형태를 마무리를 하려면 결국은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을 해체를 해서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2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뉴스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3가지 뉴스에 다 걸리는 게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경찰 수사를 받았고요. 네.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피의자인가요? 예, 피의자로 네.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방식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총리 공관에 가서 공관 삼청동 공관에 출장 조사를 나가서 조사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 그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예우 예우. 차원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랬다는 거고요. 그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에서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윤석열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이걸 두고 다투는 건데 그러면서도 감정 다툼이 있는 거죠. 이건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검 법안은 국회를 이미 통과돼 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가 공포를 하면 됩니다. 공포를 하면 특검이 빠른 속도로 출범할 수 있고 상설특검, 내란 상설특검 역시도 이거는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고 결정만 하면은 바로 특검을 출범을 시킬 수 네네.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검찰이 경찰에 윤석열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둘을 넘겼는데 넘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내란 수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이미지는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특검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라면 네. 구속 이후 20일 안에 영장을 쳐야 되니까 윤석열과 이상민 결국 우리가 기소하게 될 걸 이런 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빨리 특검 공포해야 됩니다. 그 특검 내용은 뭐 괜찮다고 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수사하는데 문제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예. 여전히 윤석열 뭐가 문제냐 혹은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에 특검 추천 권한을 줄 것인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어떻게 대통령 소속 대통령을 당원 1호 당원이라고 하는
그 여당에 추천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저희 계열 정당이 과반을 점유한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적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16년도 20대 총선 이후로는 저희가 과반을 점유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과반은 그렇잖아요. 아닌데 다수당이었어요. 121석, 저희가? 123석 그랬다. 저희가 다수당이었다고요? 예. 그런 적이 없어요. 121, 123. 한 석 차이로 졌어요. 그 국회의장이 절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제 정정하겠습니다. 이당, 이당? 그러니까 이 네. 압도적인 다수로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당시 음. 문재인 정부에 없었다로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21대 총선에 180석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21대 총선이 20년도. 2020년이고 예.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출범할 때는 20년 전입니다. 아니 공수처가 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21년에 출범은 했지만 그 법안 결정은 만들 그 때? 자 이전이었다. 그러면은 20대 총선 당시 의석 분포를 보세요. 저희 128석이었고 네. 거기 바른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바른 미래당으로 합쳐서 안철수 국민의당이랑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예, 예. 38석을 했어요. 제가 정정을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관계 호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정을 하면 당시에 민주당이 일당인 거 맞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예, 가진 알겠습니다. 생각만큼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정도는 아니었다. 예, 1단계, 2단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찰 개혁에 나섰다라고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막았다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이런 수사에 그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또 새로운 내용들도 지금 계속해서 증언 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네. 나와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두 차례 기자회견, 오전에는 외신 상대로, 그다음에 오후에는 내신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건데 본인이 이제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입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또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네.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이죠. 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뭐 내란 관련된 이 법적인 문제를 좀 피하려는 이런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전면 부인하는 거죠. 전면 부인.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아주 망국적인 비상 상황에서 내린 통치행위였다. 이 얘기를 좀 완벽한 거짓말도 아닌 망상에 가까운 거짓말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 제가 좀 뭐 말장난하기 싫은데 국민들이 저 소리 들으면 체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따져 보면은 지금 외신까지 불러서 하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시부터 봤거든요. 네. 저거 왜 나왔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국민들의 시간 낭비, 기자들 시간 낭비, 전파 낭비 다 시키고 네. 그리고 본인은 또 자격도 없어요. 선임계도 제출 안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가요, 아직? 법률적으로 그러면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에 나와서 외신 기자들한테 국제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 진짜 어물쩡 망신을 꼴뚜기가 시키고 나라 망신은 윤석열이 시킨다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거의 뭐 망신을 아예 그냥 대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행위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외신을 왜 부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석동현 변호사는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제 얘기는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외신에도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외신 먼저 이제 불러갖고 막 얘기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한번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보면 이분이 네. 그 나중에 정치를 어디 가서 하냐면 국민의힘에서 안 됐죠? 안 되고 네. 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네, 저기 정광훈. 정광훈.
태극기. 거길 찾아가잖아요. 네. 이 정광훈 씨 광화문 집회할 때 보면 정광훈 한마디 하면 옆에서 여성분이 영어로 통역을 바로 하죠. 통역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열의 분들은 은근히 그 글로벌하게 그러다 보니까 외신을 부르지 않았는가. 성조기를 들잖아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 때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얘기도 한번 이스라엘도. 나왔었죠. 네. 아, 나 또 저희 당 글로벌? 얘기 아니니까. 그렇죠. 아.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이 아니 이런 거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한테 어쨌든 지금 1호 당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가지 마시고 네. 조금 상식적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불러서 막 하는 건 이건 막아야 되지 않나요? 글쎄 뭐 제가 알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했던 사람은 쫓겨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네, 네. 아니 그렇잖아요. 말할 사람은 다 쫓아냈고 네. 지금은 잘한다는 사람들만 지금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대통령 잘한다. 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 목소리 볼륨이 자꾸 작아집니다. 아, 네. 어쨌든 어제의 주장은 그 체포의 네.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마 이 주장을 굳이 생각하면 할 수 있었던 건 비화폰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심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녹취가 있었거나 만약에 네. 당시 지시했던 어떤 공문 같은 게 있었으면 이렇게는 주장을 못했을 텐데 그 대부분의 지시가 비화폰으로 있으면 뭐 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했을 수 통화한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당사자들이 예. 계속 그 반대되는 얘기들을 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장난 같지만 음. 체포하라, 끌어내라 네. 이 말은 없었고 당시 증언한 사람 얘기로는 끄집어내라였다. 네. 잡아들여라. 아, 잡아들여라, 싹 정리해라. 결국 체포나 체포의 체가 끌어내라라는 없었다. 말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네. 그리고 뭐 아무튼 미리 알리는 내란이 어디 있냐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논평은 따로 듣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하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예. 계엄 당일, 그 바로 직후였는데 계엄 해제가 된 직후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 지원실에서 네네네. 아주 극소수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김용현, 박안수, 인성환, 최병옥 이제 이런 사람들의 핵심. 이름이 있는데요. 네. 정말 소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알 수 없었을 텐데 여기서 있었던 일이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봐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국회에서 이 해제 결의가 되니까 네, 거 봐라. 이 천명- 부족하다니까 아.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던. 네, 그런 진술이 공수처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요거는 기존의 뭐 경고성이었다 이런 얘기와는 또 배치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서 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얘기가 새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거예요. 얘기가 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 네. 어딘가로 자꾸 새어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날 그 태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정보가 자꾸 새고 원래는 있다. 좀 더 일정이 더 뒤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뒤는 추측의 영역인데요. 네, 아무튼 예. 얘기가 새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 말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엄 당일 오찬에서는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밀어버려요, 이 탱크로. 옛날에 차지철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차지철이 부마항쟁 당시 네. 그 이런 보고들이 들어오니까 좀 그 박정희 당시 그 정권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보고에 차지철 옆에서 그랬죠. 그냥 캄보디아처럼 아, 탱크로 그냥 확 밀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70년대 박정희 흉내 내는 거죠. 뭐. 이제 다만 이제 요거 네. 주장을 한 추미애 의원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고소하겠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허위 주장 사실이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위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위 사실했으면 이런 좋겠어요. 말을 한다는 건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하여튼 날짜가 왜 12월 3일이었냐? 그리고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는 그 상황에 대한 뭐 증거 혹은 뭐 그 상황에 대한 뭐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왜 3일이었냐를 했을 때는 말들이 좀 새나가는 것 같으니 더 새나가기 전에 지금 빨리 실행해야 된다. 이런 증언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 근데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도 그걸 비판을 또 했었지만 그랬었죠. 예. 그러면 그게 센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이 그 상임위원장에 나와서 국방부 장관 당시에
내가 계엄을 대통령 한다면 내가 막아서 하겠다 하면서 완전 그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게 좀 단도리를 치면서 가는 게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김병주 그분도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군의 라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뭐 김민석 최고도 어떤 라인에서 그거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보를 입수해서 계속 비상계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압박이 아마 차오르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을 아마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이런 이제 작전 하다가 이제 말 새 나가고 이렇게 되면 야 네. 지금 빨리 뭐 해야 돼. 대체로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했다고 볼 수 있고 네. 나중에 퍼즐을 맞춰보면 알겠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하폰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내란죄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헬기 동원됐고요. 지시 받은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고 그 네. 지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헬기 그다음에 그 특전사, 네. 탱크, 기갑여단, 뭐 그다음에 HID, 북파공작원 아주 그냥 뭐 살벌해요. 네. 근데 이게 경고 수준이었다고 우기기에는 네.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 버렸다. 네, 뭐 여러 수사 상황들 좀 저희가 쭉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 노상원 씨가 지금 여기 아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노상원. 네.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 정보사령관이죠.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전역한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성범죄로 군복을 벗었다라고 이제 징역형을 살고 나서 아마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한 것 같은데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재 역술인들과 함께 점집을 운영 중이다라는 것이 JT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사령관이고 현직은 현직 무속인이에요. 역술인, 명리학자, 역술인, 점, 명리학자. 주역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왜? 아니 뭐 볼 수도 있지. 볼 네, 수도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 실제로 본인의 이제 네. 그 주거지를 보니까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점집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뭐라고 역술인이 신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2019년에 같이 만났었다. 노상원 씨를. 네, 노상원 씨가 이제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정역한 뒤에 2019년에 우리가 만났고 이 사람이 군에 있을 때부터 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영적인 끼도 있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영적인 끼가 있다. 네, 동업자가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롯데리아에서 우리가 왜 롯데리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 안산에. 네. 그 상록수점.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냥 여기 점집하고 한 15분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가까운 걸어갔을 곳이군요. 때. 네. 아. 그래서 정보사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왜 여기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노상원의 집과 가까워서다. 여기 직주 근접 이렇게 이제 봐야 그렇게 되겠군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에서 네, 가까. 최근에 사태에 대한 해설 중에 네. 그 극우 유튜브만 보는 윤석열 예. 그리고 주술과 무속에 빠진 김건희 아, 이 둘의 조합이 일으킨 최악의 사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 노상원 군 출신의 보살님 역술가 사주명리학을 공부한 분 이분은 김건희와 연결 안 됐을까? 중간에 누구 통해서 군 출신인데 요새 용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무속이나 사주명리를 뭐 비하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으나 너무 이런 분들이 깊숙하게 국정에 개입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좀 솔직히 한심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대변인님은 네. 어떠세요? 계속 연타를 맞으니까 네. 제가 그래도 분량은 채워야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뭐만 하면 이게 역술 뭐가 이렇게 걸리니까 네. 빠지질 않아서 명태균부터 해서 뭐 건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철저한 수사로 철저한 수사로 도대체 이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되면 왜 유니스를 도대체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 네. 특히 이게 왜 윤석열 부부 옆에는 이렇게 법사,
뭐 명리하, 같은 선생. 윤식끼리면 안 되지. 아니 그건 다른 문제고. 아니, 많이 애썼죠 지금까지.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네. 같은 윤신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집안은 뭐 네. 건들지 말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점원이 파가 달라요. 예. 파가 달라요. 예, 노상원 씨 사진을 보자 보살님이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이 뭐 장군 보살도 아니고. 장군 보살. 아 그러고 보니까 장군 보살. 그러니까요. 장군 보살도 장군은 아니고. 장군이잖아요. 장군인데 네. 전 장군 보살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 전 주목할 게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의 조직과 어떤 자금을 좀 뒷받침한다는 대수장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들의 모임. 그 대수장 예비역 장성 극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회원이에요. 누가요? 노상원. 아 씨가. 그래요? 예, 아,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 또 태극기 부대 그 대수장의 회장이 누구냐면은 그 정보사 현 수방사령관의 아버지예요. 현 수방사령관도 나이 많을 텐데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예요. 이진우 이인선 씨의 수방사령관. 아버지가 네. 대수장 회장입니다. 아, 그 다음에 오만섭이라는 여기에 대수장의 회원이 육사를 나왔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의 동기예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또 아니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왜 아. 민간이신 분의 군이 네. 계엄에 참여했지? 그렇죠, 그거 이상하죠. 근데 보니까 네. 태극기 부대를 기반으로 한 예비역 장성 모임이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단초가 노상원 씨가 될 것 같아요. 그 이란에도 보면 그 이란 정부군이 있고 따로 그 다음에 이제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말씀은 우리나라 군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가 사실상 그거는 조금 너무 태극기 오바야 부대는 무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란 시- 혁명 수비대는 그냥 훨씬 거기는 그거는 조금 총칼 안 둔 부대고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를 혁명 들었기 수비대 때문에 저도 알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령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 네네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장난이에요. 네. 그냥 지금 장난치시면 안 알았어요. 되죠. 저는 심각한데. 알겠습니다. 예비역 장성 모임 있잖아요. 네, 네. 그 태극기 부대를 뒷받침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도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들여다볼 필요가. 그러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가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네. 정광훈 목사 측이 태극기 부대가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뒷받침해주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가 일종의 사상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해주고 그렇죠. 대수장이라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모임들이 현재 군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면서 좀 움직인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왜 민간인이 왜 들어가요? 저는 그게 좀 민간인이 계엄에 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좀 의문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원래 예비역 별들의 모임 되게 보수적인 곳이 성우회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 성우회 내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 네. 대수장 거기에 있는 거죠. 처음 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요. 알고 알고 계셨어요? 잘하는데 말을 안 하는. 모르는 게 없어요. 임석 대변인 그냥 말을 못할 뿐이고 다 알고 있어요. 표정을 다양하게 네. 지어요. 아 그렇습니까? 표정 네, 연기로. 이제 결론은 네. 이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하고 뭐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연결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하고 연결이 되겠죠.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이 된 건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계엄이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총책임자 격으로 뭘 하다 보니 네. 본인하고 군에서 가장 가까웠고 뭐 믿을 수 있는 전직이긴 하지만 이분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 정도로 네네.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즘 약간 뭐 좀 자화자찬 좀 하자면 그 장군보살 캐낸 게 JTBC 단독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기자분이 네. 직접 거기 이제 발로 뛰면서 네, 현장에 갔더니 이제 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아마 역추적을 한 것 같아요. 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전 놀란 게 그 햄버거를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분은 그 네. 동네에서는 다 아는 얼굴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는. 점원도 보자마자 어머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자주 왔던 저번에 모양이더라고요. 보살님이네 이랬대잖아요. 네. 장군한테.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봐줬겠지, 뭐를 했겠지. 이렇게. 아이고, 예. 참. 여튼 뭐 노상원 지금 민간인이지만 하여튼 전직 군인으로서 굉장히 이번 계엄 상황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네, 현장 상황입니다.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로 꾸린 사조직을 9월부터 가동을 해서 여기 작전에 투입할 인용 30여 명을 포섭해라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지시는 민간에서 한 거고 지금 이행은 군에서 한 정황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다.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인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우려하는 대목이 노상원이라는 이 민간인 전 정보사령관이 등장을 하면서 김용현 뭐 기타 등등 군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 비상계엄의 결정권자 윤석열을 가리는 데에 이용하는 거 아닌가. 노상원이란 자와 김용현이란 자 이 전현직 장성들 대수장까지 포함해서 이 자들이 결국 이 험한 짓을 벌였고 어리숙한 윤석열은 거기에 모르고 실려갔다라는 식의 그림으로 나중에 발전하지 않을까. 아이, 그럴 수는 없죠. 그걸 우려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럼 최종 결정권이 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잊지 말자 윤석열 그 네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중계로 본인이 직접 잊고 얘기를 싶어요. 했는데 뭐. 네. 자,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소식도 좀 가봐야 네. 되고 그다음 건진 얘기도 좀 가봐야 되는데 네네. 뭐부터 가야 될까요? 국민의힘 소식을 그래도 윤희석 대변인이 아주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이게 단독 있습니다. JTBC. 이건 진짜 정말 날 단독입니다. 이것은. 날 단독. 그러니까 이거 쉬운 단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단독이라고 붙여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단독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칭찬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네.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힘에서.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살벌한 분위기였다, 물병이 날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신 패널들도 하셨고 보도도 다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담긴 그 현장 녹취가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걸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녹음을 한 거죠? 네, 그 현장에 있는 의원이 녹음을 한 거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학인호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정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 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해보라 중물이니까 이해 수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 대표에게 끝까지 분풀이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분풀이죠. 저런 거 갖다가 분단시키는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네, 지금 뭐 실루엣 보고 누구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 추측들 하시는데 그건 뭐 우리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 당시 의총의 분위기, 그 의총장에 와 저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게 물론 이제 전원 정도로 이제 그 전엔 듣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들으니까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저 상태가 지난 후 한동훈 대표가 퇴장을 했고 바로 거기서 기자분들 질문에 답을 하죠. 그래서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그때 이제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사퇴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안의 상황은 그 이후에는 본인이 나온 이후에는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요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 의총 안에 있는 다른 의원들 혹은 뭐 당과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번 계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못 꺼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8대2 뭐 이 정도 그렇죠. 되니까. 네. 아니 그럼 그 당의 이른바 좀 목소리 크고 중진이라고 할 만한 뭐 혹은 뭐 다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다 지금 대통령과 입장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이라는 거를 했을 때 당이 입을 상황 또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받을 상처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
대통령과 입장이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당이 고려할 상황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네. 또 수사에 대비하고 그렇게 보호하는 입장 딱 하나로 가면 되지만 당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색이 좀 다를 거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 표결 찬성이냐 아니냐,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딱 그 결정적 포인트에 만나면 거기서 만나면 이렇게 8대2 정도로 갈리는 거고 이 상황이 너무나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들이 많이 격앙됐던 상황이라고 근데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 비상계엄을 그렇게 찬성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다선 의원이 그거는 하더라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뭐 젊은 의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뭐 탄핵에 찬성하거나 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 당신 그러니까 3, 4선 의원들이면 다 당신들 마음은 이해는 된다. 뭐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우리 당 좀 너무 힘들어지는 것 좀 당신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린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떻게 좀 막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읍소할게. 이 정도라면 나는 이렇게 황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에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정도는 되는데 이 상황은 너무 이해가 안 그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여서 의총을 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서로 토론도 하고 논리도 서로 전개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또 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다 겪었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다독이고 서로 설득하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사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뭐 찬성이냐 네. 아니냐 생각이 뭐냐 그런 정도까지 갔다면 거의 끝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2차 표결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당론은 부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표도 결국은 4표 차이밖에 안 난 거니까 5표 넘어간 거죠. 따지고 보면 200표부터니까. 그러니까 부결 당론을 계속 유지했었던 대다수의 국민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몇 명 때문에 찬성이 됐다. 결과가 너무 달라지니까요. 그 몇 표 네. 차이로. 그러니까 분위기는 저렇게 됐는데 다만 당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12월 10일 목요일 날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그때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고 이틀 후에 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절대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고 이번에 네. 또 들려드리기까지 했으니 송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면은 네. 이미 12월 3일에 예비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는 미리 들어가서 네. 의원들 다 국회로 들어오라. 그날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 내용들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텔레그램 저는 대화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어느 분은 정말 진심이었구나.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어떤 분은 끝까지 그 대화방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혼선을 주고 계엄 해제하는 걸 방해했구나. 이런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12월 3일 대표의 지시입니다. 모두 국회로 모이세요. 하는데 결국 들어온 사람들이 17명, 18명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밖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그날부터 이날의 소란스러운 거는 예정돼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 와중에서 계속 네. 이제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궁금했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탄핵 무한 남발로 정부 기능이 마비 상태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따라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탄핵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반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이제 어제 오늘 계속 회자가 됐던 그 발언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에 찬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계엄 해제 우리도 하고 싶었다. 근데 들어가려고 봤더니 거기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를 막아가지고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당사로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성동 나경원. 네. 뭐죠? 12월 3일 날 투표 안 했어요. 뭐. 계엄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국민의힘 단텔방인가요? 그 텔레그램방 네네. 그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저 두 거죠. 분은 중진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탄핵의 반대를 주도하면서 통치행위라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진으로서 자격도 뭐 역할도 못하면서 나중에 이런 궁색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권선동 원내대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수준의 발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기각돼서 표결하고 여기에 대해 썼던 사람은 기각되면 그 사람들 처벌한다고요? 비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처벌 규정을 만듭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이 되면 반대표 던진 85명의 국힘 의원들은 같이 처벌받을 겁니까? 막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제 비판을 너무 정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네. 중진이 지금 그 앞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방해를 해서 못 들어왔다고요? 당시에 국힘 의원들이나 누구 18명 지금 들어왔을 때 다 들여보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를 지키려고 앞에 네, 있었던 네. 거예요. 국민들도 있었고 민주당 지지 말고도. 그때는 국민들이 거의 그래서 여야 없이 들어가게끔 네. 도와주면 도와줬지 맞아. 막지 않았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네. 지금 분통이 터져요. 나경원 의원. 그때는 이제 한 명이라도 빨리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서 이거 해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앞에 모인 시민들의 의견이라. 그다음에 당사에 뭐 몇십 명 있었다가 하고 원내대표실에 추경 원내대표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투표 참여 안 한 분들은 국회는 자격이 없어요. 1인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유치원성 다루듯이 요리가 하면 저리가 하고 이러면 저리가 이게 아니에요. 네. 당신은 불법 계엄에 있어서 헌법이 유린될 것 같으면 무조건 그냥 뛰어 들어와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당사로 가라니까 다 거기 가서 모여서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국민의힘 관련 혹은 뭐 이제 보수 패널 나오시면 이제 한 번씩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건 아마 국민의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는 이제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걸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이게 내란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어떤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의 입장인 것으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내란인지는 알 수는 없다.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는 저희가 당연히 예.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후에 뭐 내란 여부라든지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그 사건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론이든 아니면 당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든 이게 좀 불확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데서 이건 내란이니까 당연히 탄핵해서 탄핵 심판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럼 여당에서도 예를 들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그 정도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되고 대통령과 함께 다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이제 당론이 있거나 아니면 요거는 비상계엄 크게 잘못됐고 이건 뭐 내란에 준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이 맞고 다음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뭐 등등의 입장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유추에 아니 네. 표결을 했잖아요. 저희 네. 당론은 탄핵 부결이었고 네. 그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부결이라는 거는 이 사건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까지 할 건 아니라는 말씀.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유추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탄핵에 반대한 부분들은 네. 그냥 내란이 아니냐의 부분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요? 한동훈 대표 쫓겨났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는 위헌이라고 있어요. 이 비상계엄. 예. 그러니까 헌법이 위배된다. 음. 헌법이 위배되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과 막아서겠다고 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당론 입장은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을 보면 제가 좀 유추할 말씀드린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네네네. 하실 수 네네. 있는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럼 위헌적 비상계엄이 바로 내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 정확하게 내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얘기예요. 내란이 네네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고 내란죄라는 것은 대통령이 형사소추 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죄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크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섭불리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거예요. 네. 그거지. 네. 이걸 어떻게 내란으로 안 보냐든지 왜 당신들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냐 그런 차원의 얘기하고는 다르다. 법적인 잣대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이 상황 자체의 위중함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3차 담화인가요? 대통령 그거 보고 내란을 자백했다고 발언을 해요.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격앙된 어떤 내용들이 의총장에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의 시각은 내란으로 갖고 있었다. 대표가. 왜냐하면 내란을 자백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위를 내란으로 한동훈 대표는 봤던 거고. 봤던 거고 그 당은? 부분이 당에서는 굉장히 거슬려서 결국엔 이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이제 이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김갑 대변인. 예, 나경원 예. 의원의 얘기는 예. 그 얘기를 섞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서 말을 하고 싶지 않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예.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8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가? 이렇게 이걸 봐야 됩니다. 2016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던가요? 그래서 네. 국회 쪽을 대리를 해서 탄핵 소추 위원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고 박근혜를 탄핵을 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고 빨리 탄핵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윤석열의 범죄 행위는 8년 전 박근혜의 범죄 행위보다 덜 중한가? 즉 윤석열이 보여준 행태가 박근혜가 했던 일보다 덜 범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답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그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 있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네.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라는 걸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금 여당인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우리는 보통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 껍데기만 쓰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탄핵 소추 당한 직무 정지된 윤석열이 빨리 헌재에서 바른 결정이 나서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가? 진정 그걸 원하는가? 아직도 윤석열이 자랑스러운가? 1호 당원으로서 자랑스러운가? 전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권선동 원내대표 지난 8년 전 발언을 좀 읽어드리면 네.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탄핵 재판 지연책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 죄가 없으면 탄핵 심판 빨리 협조해라. 대통령 헌정 올스톱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네. 국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통령 부재 시간을 하루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아. 대통령이 기각을 원하면 빨리 선고되도록 헌재에 협조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이 얘기를 8년 전에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이건 나라 손해다. 손에다 빨리 이거 협조해라. 줄이자. 네. 그랬던 분이 지금은 막 어떻게든 시간 끌어서 연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저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지금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 네, 근데 지금 재선 그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모임, 3선 의원 모임, 4선 의원 모임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백볼들을 보면 다 원톱보던 투톱이 낫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따로 두고 가겠다는 게 위험부담을 나누겠다는 게 이제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이제 다 하고 두 개 싶은 다 할 거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발언들이 아마 그 비대위원장을 노리는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아 근데 비대위원장을 네. 하려면 좀 이런 과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다뤄야 될 뉴스를 조금 더 다뤄보면 네. 그 대통령 부부의 비선으로 지목된 건진 법사가 건진. 네, 어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잖아요. 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혐의 자체는 윤핵관인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네. 하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 대가를 1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경북 영천시장 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한홍 그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한 건데 네. 윤한홍 의원은 이 건진법사가 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고 내 이름을 팔고 다녔나 보다라고 하고 이제 혐의를 부인한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건진법사가 영장 심사에서 한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찰이 나를 구속해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건진법사는 맞아요. 이거는 검찰이 제가 봐서는 예. 이게 기각될 걸 알고 그냥 그 영장을 친 것 같아요. 왜요? 뭐 이게 사라지면 날짜, 금액, 방법을 확정도 못했는데 영장을 치겠습니까? 그 검찰이 노렸던 거는 휴대폰입니다. 건진의 휴대폰. 그래서 이 건진의 휴대폰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건을 가지고 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 영장? 부분들은 이미 네. 이제 증거 자료들은 확보가 됐을 것이고 네. 저는 건진이 그 정도는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건진에게 그러면 보고 싶었던 건 검찰은 뭐였던 거예요? 제 추측건데 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라든지 정치권 여러 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명태균보단 급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물급의 휴대폰에는 뭐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그런 있겠죠. 좀 건질 수 있겠다. 그거를 이제 좀 검찰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느냐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검찰은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안위 내지는 뭐 이런 걸 또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뭐 그럴 일은 없겠으나.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나. 않기를 바라는 거죠. 네. 자, 네. 건진은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이 기각이 됐고요. 됐어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뉴스에 등장한 네. 황교안 무정선거의 아버지 황교안 전 부정 국무총리가 등장을 해서 국회에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의원이 그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요거 예약해준 분이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인데 네, 이거서 이제 딱 그 기자회견장 예약한 뒤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 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라고. 이제 갈수록 더 비슷해지고 있어. 그렇습니까? 네. 민주주의.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도 아까 뭐 얘기 잠깐 나왔던 그 부대 태극기 부대와 대체로 일맥상통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을 굳이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해 준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할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정점식 의원도. 네, 정점식 의원 측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부정선거 얘기만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도 갈 때는 무슨 얘기할지 몰랐고 잡아달라고 해서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네. 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저희 당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예, 그거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당원이 드려야죠. 아닌가요, 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닌가? 자유통일당인가? 모르겠어요. 저희 당원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선거에 경선에 나왔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튼 현재는 국민의힘과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무관하다 한 것으로 알지만 정확히 모르겠다. 무관하길 희망한다? 네. 희망은 아니고 무관한 줄 알았는데 입장이 저희와 굉장히 떨어져 있다. 네. 근데 부정선거는요. 네. 진짜 이번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로만 치부하기에는 예. 이 부정선거가 이 불법기업의 근간에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를 치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도 이 그 부정선거는 없다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고 여러 차례 지금 수사 여러 결과는 다 있었죠. 입장을 예.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네. 무슨 망상에 빠져서 무조건 부정선거를 있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데 네. 이게 극우 유튜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국회 그 기자회견장을 빌려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저 이거는 표현의 자유 좀 기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여기에 설득이 되실까? 그러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네. 더 이상 국회 소통관에서 황교안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아. 정전식 의원도 네. 굉장히 곤혹스러워 할 텐데 네. 앞으로 누가 거기 좀 씁시다 그러면은 선뜻 예 쓰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건 짧게 그냥 보면 네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보시죠. 그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 평화부지사 예. 그 쌍방울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돈을 보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을 위한 송금이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1심보다는 감형이 됐는데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 800만 달러 보내진 돈 중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 2심 모두 이제 방북 비용 대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언제 하나요? 언제 하냐고요? 아니, 일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네. 그거를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재판부를 배정한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네.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이제 2심에서까지 중형을 선고받았고 대북 송금을 인정받았다는 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이 2심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죠. 이제 사실심이라고 하잖아요. 1심, 네. 2심을.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쌍방울이 북에 돈을 준 게 맞고 그 돈을 준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준 거다.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네. 이제 3심은 이 사실관계 근거에서 법률적으로 뭐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오해해서 뭐 적용을 했냐 요거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에서도 돈이 갔는데 뭐 알았냐 몰랐냐 과정을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 외에는 네. 뭐 다툴 게 별로 없을 거다. 근데 이 재판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죠? 근데 다른 재판이 있잖아요. 선거법. 또 있죠. 알겠습니다. 법원의 그 네. 판단을 간단하게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자꾸 이제 네. 이야기를 하셔서 그 당시에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이화영 측의 주장이었어요.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뭐 돈을 주고받고 뭐 거래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은 이 사람은 공작원이기 때문에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리호남을 본 적 없다라고 하는 그 진술만으로 김성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네. 이건 아직 정확하게 판단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미심쩍어도 이걸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연어 술 파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불러다 놓고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 등등을 불러놓고 네. 입맞추기를 시도를 했다, 진술 세미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화영 측에서 네. 그것도 이런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쭉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나온 기사만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다라고 판단한 근거 중에 증거는 없고 지금 김성태의 진술만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진술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진술은 옳고 이 진술은 그리 볼 근거가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가 과거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다라고 네. 마지막까지 판결을 내리려면 최소한 김성태라는 이분도 진술이 왔다 갔다 했던 분이고 삶이 그닥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네. 이분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 증언만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지금 얘기해서 아무 의미 없죠. 재판 법적인 끝났고 판단은- 삶이 아름답지 네. 않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다 부정한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그걸 약속하고 재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화영 씨가 연어 술파티 회유 관련 이런 무리한 주장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럼 본인 안 주장의 받아들여졌죠, 신빙성을 그것도. 스스로 깎아내렸다. 이 점을 반성해야죠. 자, 하여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석 저 대변인님은 김치 비지찌개 혹시 좋아하세요? 김치 비지찌개. 광고 들어가려고. 아, 엄청 좋아해요. 무슨 말인가 했어. 네, 김치 비지찌개. 뭔 말인가. 기가 막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맛있잖아요. 정신줄 나가지고. 네, 그죠. 500g이면 두 분 이렇게 딱 사이좋게 드시기 딱 좋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 팩에 대략 한 5-6천 원 정도 되는 가격에 쿡앤라이프. 그냥 불만 데우시면 됩니다. 예. 그거 한번. 겨울에 정말 맛있겠네. 김치 비지찌개 그러니까. 최고죠. 아니, 근데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사서 알려주셔야 먹으라고요? 되는데. 뭐 드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 뭔 말인지 같이 먹자니. 그러니까 이게 장르만 여의도 채널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돈을 벌어 살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것저것 많이 집어넣어 놨거든요. 저는 어제 뭘 주문을 했냐면 3원 가든 소고기 우거지탕을 제가 그거 맛있죠.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원래 집회가 길어지면 우리가 또 따시따시 강렬바지하고 조끼하고 발반 뜨겁게 해주는 요거 이제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탄핵이 기가 막힌 게 많구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요 장르만 기다려- 쇼핑몰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르만 쇼핑몰 좋습니다. 자,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도. 자, 그럼 오늘 세 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